뭔가 내가 지금 좌우할 수 있는 게 성적도 아니고 생기부도 아니고 자소서랑 면접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사실 그 수능이 끝난 직후부터 약간 교육청에서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아니면 뭐 수시 코칭 같은 거 멘토를 맡아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자소서를 많이 보기도 했고 학생들 상담도 되게 많이 했는데 학생들이 처음에 어려워하는 게 언제부터 써야지 그게 안 늦냐, 처음 쓸 때 되게 막막하다 이런 말을 되게 저한테 많이 했어요. 근데 저도 사실 그 과정을 똑같이 겪었던 입장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자소서 쓰는 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소서 당장 쓰는 것보다 자기 생활 기록부를 보면서 자기가 뭘 쓸지를 선정하고 구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기소개서 직접 쓴 시간은 3일밖에 안 됐고, 그 전에는 오랜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쓰지, 뭐를 어디에 구성하지, 뭐 이 활동은 어디에 배치할까, 이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엮지, 이런 식으로 제가 구상을 최대한 오랫동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생기부를 꼼꼼하게 읽는 거거든요. 사실 생기부 길어서 내 생기부에 뭔 내용이 있는지 잘 모르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걸 10번 정도 읽다 보면 아, 내가 이 활동을 중점적으로 했구나, 내 자소서의 키워드는 뭐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게 감이 슬슬 올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렇게 뽑아내셔가지고 자소서에 배치를 하고 그거를 쓰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너무 자소서에만 몰두하지 말고 약간 공부하면서 좀 시간 남거나 이럴 때 좀 항상 생각을 항상 좀 오랫동안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소서에 대해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원래 이제 거의 정시로 생각을 해오다가 여름방학 동안에도 시작을 안 하다가 8월 말에 정말 여름방학 끝나기 직전에 시작을 했어요. 거의 뭐 일주일에서 2주 사이죠? 9월 모평 전날도 뭐 9월 모평 공부 하나도 못하고 그냥 계속 그것만 했었는데, 그때 이제 보면서 느꼈던 거는 저는 외부 뭐 기관이나 사교육 이런 데 하나도 의존을 안 하고 그냥 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 한 분이랑 둘이서 했거든요. 글 잘 쓴 애들은 금방 쓰고서 공부 시작하고 있고, 같이 서울대 지원한 친구는 막 외부에 그 자소서 컨설팅 받아가지고 하루 이틀 만에 썼는데도 선생님이 와, 쟨 진짜 잘 쓰더라 이러고, 저만 혼자 1, 2주 동안 그거를 혼자 이렇게 붙잡고 맨날 까이고 수정본 막 20몇 개 이렇게 만들고 하면서 진짜 많이 울고, 수업도 거의 안 가고 그냥 계속 그거 하고 야자 내내 그것만 쓰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느꼈던 거는 뭔가 내가 지금 좌우할 수 있는 게 성적도 아니고 생기부도 아니고 자소서랑 면접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자소서가 되게 큰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생각보다 그렇게 자소서가 모든 걸 결정하진 않아요. 그냥 자소서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좋냐면, 내 고등학교 생활과 내 생기부에 대해서 그 스토리를 뽑아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하는 정도인 거지, 뭔가 내가 자소서를 통해서 갑자기 확 새로운 이미지를 준다거나 갑자기 엄청난 이펙트를 준다거나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자소서에 대해서 좀 더 부담을 빼고 그냥 담백하게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쓰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생기부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합격한 사람들의 자소서 이런 거 인터넷이나 뭐 이런 선배들 걸 되게 많이 모았어요. 모아서 아, 이런 활동들을 보통 쓰는구나를 참고한 다음에 제 생기부를 뒤져서 하나의 그 스토리를 찾아냈어요. 그 하나의 스토리로 여러 문항에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뭔가 통일된,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는 걸 되게 통일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스토리 같은 거를 좀 건져내려고 많이 발굴을 해보시는 게 좋고, 저는 제가 자기소개서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교수님들에게 가장 잘 어필할 수 있었던 부분은 아마 전공에 대한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읽었다고 썼고 자소서에 거기서 읽은 거를 바탕으로 추가로 연구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거를 주제로 소논문을 쓰기도 했고 친구들한테 발표해보기도 했다, 그런 식으로 많이 자소서에 녹여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면접 때 교수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질문을 주셨던 것 같아요. 교수님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고등학생 수준에서 벌써 대학교 전공서적을 읽고 이렇게까지 연구도 하고 관심을 많이 보이는 거 보니까 우리 과에 정말 관심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전공에 대한 관심을 많이 자소서에 녹여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구술형 면접이었거든요. 일반 전형이면 지문을 읽고 대답하는 걸 아예 못했어가지고 단기로 속성으로 트레이닝을 받느라 5일 동안 학원에 다녔었어요. 그 과정에서 막 엄청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막 하루는 엄청 혼나고 갑자기 하루는 칭찬받고 그 다음날 또 혼나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학원에서 그냥 진짜 많이 바뀌었었거든요. 면접 때 교수님들 한 3분이 계신데 이제 아마 맡은 포지션들이 각각 있어요. 한 분은 좀 찡그리고 한 분은 착한 담당이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럼 최대한
착한 나를 쳐다보면서 이제 좀 긴장을 풀고 그냥 이렇게 세부적으로 질문을 계속 하시거든요. 교수님들이 그렇게까지 막 공격적으로 애를 까려고 질문한다기보다는 네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느낌이에요. 서울대 자체에서 의도하는 것도 교수와 학생 간의 거리가 책상 하나로 일부러 가깝게 해서 뭔가 이렇게 압박을 준다기보다 이제 하나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가는 과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말 편하게 이제 얘기하고 그냥 생각 안 나더라도 그냥 저 조금만 생각할 시간 달라고 말하면은 충분히 많이 주시거든요. 이제 헷갈린다면 뭐 이런 부분에서 헷갈려요. 그냥 저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나요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해봤는데 또 이러한 점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좀 더 힌트를 주시기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범대라서 교직 인적성 면접을 봤었어요. 거기에는 약간 압박 면접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께서 제가 어떤 의견을 말했는데 그거랑 반대되는 걸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하나 중요한 게 학원에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교수님이 너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면은 두 가지 경우인 거다. 첫 번째는 네가 그만큼 네 의견이 확고한지를 보려고 일부러 그렇게 태클을 거는 걸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얘가 마음에 들어서 진짜 붙이고 싶은데 진짜 영 아닌 방향으로 대답을 해서 좀 이끌어 주려고 일부러 반대의 질문을 던진 거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내 의견을 그 상태에서 계속 고집해 나가야 될지 혹은 아니면은 교수님이 일부러 힌트를 주시려고 그런 걸지를 잘 봐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의견을 묻는 거여서 그냥 제 의견을 고민하다가 그냥 계속 고집을 했었고 그게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상황을 구별하는 방법을 익히시면 편할 것 같아요. 저도 면접 중에 어떤 식으로 임해야 되는지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면접을 볼 때 약간 힘 빼고 소신껏 면접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힘 빼고는 무슨 말이냐면 대학에 절실히 가고 싶고 이러면 면접에 가서 무조건 최상의 답변을 이끌어내자, 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자 이런 식으로 좀 압박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그 면접이 중요하긴 하지만 약간 좀 뻔뻔함을 가지고 좀 편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긴장을 많이 할수록 조금만이라도 좀 어려운 질문이 나오고 버벅거릴 수 있고 자기 답이 꼬이면은 패닉에 빠지고 이러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 일단 굳이 뭐 안 붙어도 돼 이런 식의 자기 암시를 이렇게 하시고 좀 편하게 답변을 하시면 그 긴장이 훨씬 덜한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소신껏 같은 경우에는 방금 옆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님이 태클을 거시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을 뭐 계속 잘 다시 말해봐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자극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정말 그냥 자기 소신을 그대로 밝히면 돼요. 어떻게 보면 면접이 물론 정답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들도 있지만 자기 의견을 약간 피력해봐라 이런 식의 질문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소신껏 물론 공손하게 이렇게 잘 설명해 드리면은 교수님들도 크게 막 그렇게 막 질타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오히려 힘을 줄수록 그 교수님이 보시기에 더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뭐 자기 소신을 그냥 좀 공손하고 근거 있게 좀 밝히고 온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청바지에 흰 니트 입었는데요. 그냥 최대한 깔끔한 거? 교수님들이 진짜 많은 학생들을 보면은 기억도 잘 안 나거든요? 엄청 찢어져 있거나 강렬한 옷이 아니면은 그냥 흰색 깔끔한 맨투맨의 청바지, 이게 제일 학생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굳이 그렇게 옷에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옷 때문에 뭐 붙일 애를 떨어뜨리고 떨어뜨릴 애를 붙인다 이런 건 절대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입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수시를 준비하는 거는 보통은 이제 1학년부터 2학년 2학기로 봐요. 그러니까 중간에 과, 원하는 과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가서 면접에서 설명드리면 될 부분인데, 어쨌든 간 뭔가를 정하든 아니면 목표가 없으면 최대한 다양한 활동을 해보자를 목표로 삼든 간에 뭔가 나의 생기부의 그 컨셉을 좀 정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일 이상적인 모습은 그냥 1학년 때 좀 더 넓은 관심사, 2학년 때 좀 더 좁은 관심사에서 이렇게 확정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미리부터 이제 자소서나 생기부 이렇게 합격한 선배들이나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서 자기만의 스토리를 좀 구상하시면 좋아요. 저는 1학년 1학기랑 1학년 2학기 때 생기부 관리를 거의 못했어요. 2학년 때서야 정신 차리고 나 1년밖에 없네? 1년 동안 다 해야겠다 하고 그때 준비를 시작했는데, 교육을 테마로 잡고 나서 아까 걸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영자신문 동아리에 있었는데 거기서 2주에 한 번이나 매주 한 번 정도 교육 봉사를 갔어요. 그래서 영어를
그림책을 가르쳐 주거든요, 애들한테. 근데 거기서 이제 가르쳐 주는 방법이 그냥 선배들이 아 이렇게 그림책 만들면서 해라고 했었는데 그 방법이 제가 보기엔 너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주고 다음번에 갔다가 오면은 또 까먹어 있고 하니까 애들한테 교육 봉사가 도움이 되는 게 없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의식이 커져가지고 그러면 애들한테 영어 단어를 어떻게 가르쳐줘야 될까라는 주제로 이제 교육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조금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지도 선생님 불러서 참고 문헌도 읽고 외국어 교육이나 교육에 관련돼서 좀 전공 서적도 좀 이렇게 보면서 이제 연구 진행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또 교육 봉사를 한 번 더 갔었고 그다음에 소논문 써냈고 소논문대회 금상 받고 그게 교내 학술제에 가서 이제 서로 토론하고 발표하는 그런 경험 겹치고 전교생 앞에서 발표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 거죠. 내가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봉사를 했는데 거기서 흥미를 가진 걸로 연구를 가고 그 연구 과정에서 또 봉사가 있고 그게 또 진로 학술제나 이런 걸로 연결이 되니까 그냥 뭔가 내가 하나 큰 활동이 있으면 편해요. 그리고 그 큰 활동이 여러 분야랑 연결이 되면 편해요. 이 활동 하나를 함으로써 봉사도 채워지고 진로도 채워지고 뭐 자율도 채워지고 독서 기록도 채워진다 뭐 이런 식으로 다방면의 그 분야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큰 활동을 하나를 머리를 잘 써서 계획하시면 네, 좋습니다. 얼마 안 된. 앞에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좀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 고3분들 조금 위주로 말씀드리면 수시 준비 한창 할 때 약간 여름방학 때 자소서 쓰고 생기부 막 준비하고 이럴 때 다른 친구들이 그냥 수능 공부하는 거 보면 되게 좀 조바심이 들 거예요. 아 나도 그냥 마음 편하게 수능 공부나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수시를 실컷 준비해놨다가 마지막에 좀 흐지부지 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꼭 끝까지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수능이 끝나고 수시 뭐 하고 뭐 면접 보고 결과 발표까지 사실 한 달도 안 걸리는데 정시만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2월 이때까지 정말 마음을 졸이면서 있어야 되니까 그때 놀 수 있는 거를 지금 약간 좀 희생한다 생각을 하시고 지금 좀 열심히 하시면 만약에 수시로 합격하시면 그 정말 겨울방학이 아니라 그 크리스마스랑 이때 정말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생각하시면서 좀 위안을 삼으시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전공 서적을 읽다든지 그 전공에 대한 관심을 표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부터 어느 정도 계획을 해두고 그거에 맞춰서 자소서나 면접에서 여러분의 전공에 대한 관심을 녹여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